이재명 얘기를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그런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뭐 수없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아태협이라는 아태평화협력협회인가 뭐 아태협이라는 그런 법인체 기구가 또 이 쌍방울과 유착 그 관계에서 또 이재명의 어떤 그 하부 기관이랄까 이재명의 뭐 외곽 조직이죠. 조직이랄까 그런 또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예. 드러나면서 지금 이재명 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사건은 맛배기고 네. 이제 본체 수사에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진짜 이재명 우리가 큰 사건이 나면 게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과거 워터게이트 그걸 이제 좀 빗대가지고 지퍼 게이트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이재명 게이트로 비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따져볼 것은 하나는 이번에 검찰에서 9월 9일까지가 선거법 예, 시효 공소시효였죠. 아닙니까? 공소시효니까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예. 이것은 뭐냐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제 사건대로 있고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예. 그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자기는 변호사비로 과거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쓴 돈이 한 2억 5천 조금 예. 뭐 2억 5천에서 알파라고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 따라서는 뭐 2억 8천이라 하는데 예. 2억 5천 뭐 안팎의 돈을 썼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 깨있는 시민연대당이란 데서 예. 지난해 10월에 고발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친문단체 아닙니까? 원래 친문단체. 예. 깨시연이라고 합니다. 깨시연이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 조사하려면 부를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9월 9일까지 부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 전부 다 그 쌍방울에 몇 사람은 지금 해외 도주 중이고. 그래서 검찰에서 증거를 갖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는 기소할 수 없다. 그냥 증거 불충분이에요. 예.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기소할 만한, 왜냐하면 검찰로서도 있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거 뇌물 이런 거에 비해서 이거는 조금 뭐 범죄에서 사소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진짜 자기들 말대로 제1야당 대표한테 마구 들이대기 될 수 없다. 그냥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안 그래도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정황은 있는데 예. 그걸 다 거짓말이다. 도망가는데요, 뭐. 이거 거짓말이다. 예, 하기가. 기소를 하려면 그런 거짓말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물증, 예. 뭐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불기소, 이 부분 불기소 됐다고 좋아할 건 전혀 아닌 게 이거는 그 빙산의 일각도 아닙니다. 조금 뭐 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있죠. 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 더 크게 보는 범죄는 뇌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이것은 불기소 허대 예.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그 예. 본질 수사는 이제 계속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인데 이번에 그 불기소하면서 한 얘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대형 로펌을 10곳이나 동원하고 예. 그 변호사들이 뭐 몇십 명이 동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데 이거 웬만하면 한 100억 들어가는데 2억 5천? 이거 너무 이례적으로 적다. 얼마 정도 이런 큰 사건이면 들어갑니까? 저는 이번에 그 변호사비 변호사비. 2억 5천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돈은 뭐 상상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맨날 돈을 적게 받는 변호사라고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2억 5천이나 들어간 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예. 검찰에서 100억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게 지금 대형 로펌 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도 지금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요. 세금 포탈.
왜냐하면 이런 정도면 있죠. 이재명 대표의 그걸로 볼 때 이걸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돌려치기 수법 이런 걸로 해보면 이게 그 로펌에서 돈 100억이라면은 100억 받은 걸 그대로 신고 다 하면 세금이 50%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주 그 조세범 처벌법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이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검찰이 조사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2018년도 경이죠. 상당히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 그러니까 돈 많이 받으면 안 좋다니까요. 이런 게 꼭 문제 생기니까. 근데 여하튼 그 대형 로펌이 어디든지는 모르겠는데, 뭐 변호사들이 그런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다. 100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아니 크잖아요. 김만배가 지금 100억을 네. 그 자기 로펌 변호하는 거기다 지금 맡겨놓고. 근데 제 오고 있잖아요. 생각에는 이 1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금 회피가 도피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 줬다 하고 그다음 대형 로펌도 이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하는, 왜냐하면 100억은 너무 좀 터무니없는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2억 5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줬다고 말한 2억 5천도 지금 그때 이재명 당시 지사죠. 그 전후를 볼 때 그 재산이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줄어든 게. 그러니까요. 그 2억 5천도 과연 이게 지금 이재명 전 지사가 대표가 자기 돈을 지불했냐, 이까지 문제되는데, 여하튼 100억은 아닐지라도 한 몇십억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의 그런 변호사들을 이렇게 의뢰를 할 경우 웬만하면 억대 아닙니까? 웬만하면 뭐 그런 모양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과거 그 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에 예. 이태영 변호사 예, 그 사람이 이제 1,200만 원 받은 걸로 되어 있고, 또 김혜경의 네. 해경군 김씨 사건 맡았던 나성철 변호사는 1,100만 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적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게 2억 5천이 들어가고 그랬으면 재산이 줄여야죠. 재산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납을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성철 변호사 1,100만 원, 뭐 이태영 변호사 1,200만 원, 요거는 금액이 너무 적다. 왜냐하면은 이 변론을 수행한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다음 또 이재명 그 당시 지사라는 거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변론하는데 1,100, 1,200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딘가 딴 데서 보전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 변호사비를. 요거는 지금 이제 안 밝히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쌍방울의 사회이사, 그 산하기업의 사회이사, 감사, 예, 그다음 또 나성철 변호사 같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 뭐 자문료 이런 걸로 전 보전해 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경기도에서 자문료로 받은 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공식적으로 아마 금액이 책정돼 있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죠. 그 어떤 제3의 인물이 아니면 제3의 기업이 이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사회이사 봉급이라든가 줬다. 사회이사로 그냥 그 취업하는 거야. 그게 뭐 대한민국에서 취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지금 쌍방울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그 지금 대표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의심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인사들이 쌍방울 및 쌍방울 산하기업의 사회이사로 들어가가지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거는 전부 다 그 변호사비를 보전의 실제 변호사비 1,100, 1,200이 아니고 1억, 2천, 1억 뭐 예를 들면은 그 나머지는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뇌물이 되는 거죠. 그 쌍방울에서 뇌물 받아 가지고 변호사비를 자기 돈으로 나갈 걸 갖다가 그 딴 사람이 대준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그 고인이 된 이병철 녹취록에 나온 게 20억 플러스 3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한테 이병철 씨가 뭐 사건을 의뢰하려고 누구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한 내용이 나온 게 녹취록 아닙니까? 거기에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기들가 이야기한 경우 뭐 20억에다가 12 그렇게 받고 또 3억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20억 이 전환사채 이것은 쌍방울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른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 TV 조선이 8월 달에 보도를 했죠. 쌍방울에서 20억이 이태영 변호사 그 법률 사무소가 법무법인 M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자금이 이체가 됐어요. 그랬다가 이 깨시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까 얼른 다시 쌍방울로 되돌아갔어요. 이게 그때 그 약속했던 20억이 골이 간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이 부분인데 이태영 변호사나 돈을 받았다 넘긴 그 이남석 변호사 두 분이 이제 같이 하는 그 법무법인 아닙니까? 거기에는 M&A 자금으로 들어왔는데 M&A가 깨져가지고 그냥 돌려준 것이다. 그 에스크로 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검찰에서는 의구심을 갖는데 검찰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환사채 자금이 세탁된 정황이 있다. 전에도 뭐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만은 쌍방울에서 45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자기가 사들였다가 또 알지 못하는 다섯 사람한테 그걸 또 팔아서 그 사람이 100억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가버린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그 다섯 사람이 정체불명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전환사채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 땅 짓고 헤엄치기 돈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 지금 M&A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태영 변호사 측에서 어느 기업하고 M&A를 했는지 밝히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M&A 대상 기업의 사람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되는데 그냥 막연히 M&A다. 그리고 있죠. M&A 자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법무법인, 그냥 변호사들이 한다기보다 회계법인이 많이 하거든요. 그 실무자. 왜냐하면 기업 평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M&A. 그러겠네. 변호사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물론 에스크로, 그러니까 돈을 맡아놨다가 이제 그게 무산되면 돌려주는 걸 이걸 말하는데, 그, 지금 이태영 변호사가 있는 그 M 법무법인, 그게 뭐 아주 대형 법인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법인은 이게 M&A는 아주 대형 법인, 회계법인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하는 데인데, 이게 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건 있죠. 공무원들이 뇌물 받을 때 꼭 차용증 써줍니다. 나중에 걸리면 이거 돈 빌린 거다. 근데 그걸 수사를 하루 이틀 한 검찰이 이틀 하지 않았던 검찰이 알죠. 다 알죠. 그리고 이게 뭐 전혀 관계없는 법인이다. 법무법인이다 하면 모르는데 지금 이태영하고 그 나성철 변호사는 뭐 이재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쌍방울이 지금 쌍방울 회장 했던 사람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시장방에서 책상 위에 다리 얹어놓고 있는 거 알고 그 다음 이태영 나성철은 이재명의 변호사 그 다음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시장 앞에서 다리 올려놓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옆에서 공손하게 서 있는 모습을 그 삼각관계를 보면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 변호사비 이 중에 저는 꼭 변호사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금 세탁 내지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 선거 자금 앞으로 쓸 선거 자금을 갖다가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기 위한 한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자금 세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이게 그 자금 세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선거 자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재명 시장이 자기 예금 계좌에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선거 자금하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장동하고 백연동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엄청난 사람들, 지인들한테 이게 계속적으로 자금 거래가 되면서 그다음 뭐 대포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게 이재명 시장의 어떤 선거 자금이 관리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세탁이라는 거 보면은 돈을 여기저기 묻어둔 거예요. 묻어뒀는데 뭐 마늘밭에 묻어놓기는 좀 안 되고. 그것도 모르죠. 어디 땅속에다 묻어놨는지. 저도 그러면 내일부터 성남 주위에 산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봐야겠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예.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공소시효도 그렇죠. 충분하니까 아이고, 이제 그거는. 제대로 수사를 네. 하겠다고 발표한 거고 또 하나 이번에 드러난 게 아태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태협이 또 이 쌍방울하고 아주 유착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 사무실도 사무실도 쌍방울호가 있고 아태협회 회장인 이화영 씨인가요? 안부수 네. 그 사람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회이사도 아니고 사내이사로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지난 2018년에 아주 크게 한 대북 교류 행사가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인데 거기에 북한의 리정혁도 왔었고 두 사람이 내려왔었어요. 네, 우리 쪽에서도 뭐 이재명, 이해찬 또 뭐 이화영 뭐 이런 사람들 다 부지사 평화부지사인가 예, 뭐 그랬죠. 그렇죠. 평화부지사. 그때도 이 쌍방울에서 네. 8억 원 전체 11억의 예산 중에서 경기도가 3억 내고 8억 원은 쌍방울에 냈는데 실제로는 아태협이 이제 주도하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공동 주최를 했고 특히 이화영이도 쌍방울에서 뭐 사회이사 하다가 사회이사하다가 평화부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해찬 측근이죠. 예. 그리고 이화영이도 또 15억 원 상당의 밀가루 또 묘목 등을 또 북한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고 북한도 한 2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태협이 꼭 끼어듭니다. 이제 민간 단체가 대신한다 교류를. 그래서 쌍방울 아태협 그리고 이재명 이 간에 뭔가 얽히고 설킨 유착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들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아태협이 지난해 11월 아태 충청 혁신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해 가지고 경찰이 50명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기소해 가지고 한 명은 했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소시효 때문에 우선 제일 확실한 사람 하나 해놓고 공소시효를 그렇군요. 정지시키고 또 다시 이제 지금 9월 9일이니까요. 그래 했는데 저는 이 쌍방울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무슨 큰 애국심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있죠. 이런 그 공공기관이나 행정부하고 뭐 할 때는 뭔가 얻으려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남의 FC 사건의 두산그룹이 한 것도 뭔가 이익을 노리고 한 거지. 이 기업이 하여튼 무슨 협찬하고 할 때는 물론 뭐 삼성에서 수재 의원금 10억 내고 이런 거는 뭐 다르겠지만은 이런 작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 아니면 부실기업 이런 분들이 어떤 그 행정 그 관청에 뭐 협조를 하고 할 때는 뭔가 얻어낼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아태협이 이번에 그 충천 혁신 포럼이랑 통해서 이재명 그때 후보인가요?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선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거법상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후보 본인의 사무소 그다음 분사무소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판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런데 이 아태협은 있죠.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교육 협력한다는 그 단체거든요. 여기서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느냐.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그래서 50명 그러니까 아태협 관계자들 그다음 관계된 쌍방울 관계자들 이게 전부 다 요게 근데 선거운동이 되면 이게 과연 아까 이화영 그 부지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경기 부지사를 할 정도면은 이재명 그 당시 지사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밀접한 그 이해찬 그 지금 전 의원이죠. 의원의 보좌관 했다면은 뭐 당연히 이 때문에 보좌관은 아니고 뭐 측근이고 전직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부분이 이 쌍방울 아태의 50명만 아니라 결국 이재명 지금 대표한테까지 이게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 조사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화영 이 평화부지사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면서도 그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그대로 써가지고 그렇죠. 1억 5천만 원을 쓴 것 아닙니까? 이화영의 보좌관 했던 사람이 그 천화동인 1호 700억 그 돈을 관리하는 대표로 갔어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돈은 그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장동 이야기를 이건 하자면 한이 없지만 이게 전부 다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독자적으로 하나로 네. 뭐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다가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궁극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런 부분에 관여 안 돼 있다는 게 도로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다 지금 측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의 당시 지사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이라. 본인 말대로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대장동, 쌍방울 무슨 워낙 관련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태여까지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니까 더 하니까. 이상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말대로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그 어떤 그 나는 잘 모른다. 예. 머리가 나빠서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 그렇죠. 밑에 뭐 정진상 씨라든가 예. 다 알아서 하고 본인은 그냥 도장만 찍었다 말이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그 대표 말 중에 상당 부분이 나는 그냥 도장 찍고 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보고서 올라오는 예, 대로.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장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 사람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그 검찰이 밝혀내는 게 모든 수사의 관건이겠죠. 그렇죠. 아까도 저 뭐 성남 FC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조홍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조홍천 의원이 어제 CBS 나가서도 그 두산건설에 예. 대해서 이렇게 편의라든가 허가를 해주고 예. 55억의 후원금 받은 것은 불법이다. 불법이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3,000평에 대해서 예. 원래는 병원 용지인데 용도 변경을 해서 상업 용지로 예. 업무 용지로 해줘 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뛴 데다가 용적률을 250에서 670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상률 7층이 뭐 27층 돼갖고 두산 타워가 네. 돼버렸어요. 그 중에 이제 기부 체납이 14.5%인데 10%로 낮춰져요. 그러니까 4.5%를 낮춰줬는데 그 기부 체납에 해당되는 돈 그게 55억이라는 거예요. 아. 조홍천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걸 기부 체납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게 바로 불법이다 하는 게 조홍천 의원의 주장이에요. 뭐 기부 체납을 뭐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그다음 4.5% 이게 뭐 조홍천 의원이 뭐 그 검사 출신이고 잘 알겠죠. 그런데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최순실이 뇌물 받은 거. 네. 그게 삼성에서 줬지만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 해가지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성남 FC에 워낙 명백한 게 돼버리니까 만일에 그 성남 FC 후원금만 받았다 예를 들어서 55억인가요? 그러면 제가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용도 변경, 용적률 변경, 그다음 기부 체납 비율 변경 이런 게 전부 다 이 55억과 대관계가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최순실 사태와 사건과 비교하면 딱 맞는 제3자 뇌물이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정치 보복이니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떳떳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돈 모은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나 모은 거고 다 성남 시민의 그러니까요. 이익으로 돌아갔는데 왜 그걸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돈만 받았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따르는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게 예. 결국은 전부 다 뇌물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할 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대표와 쌍방울 간의 여러 가지 유착 관계 이것은 지금 이게 까도 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아수라. 예, 그거 아수라. 아닌가요? 예. 뭐 수리나무도 같은 여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영화 아수라판입니다. 예. 또 그 쌍방울에 대표 이런 분들이 뭐 조폭 출신이라는 지금 이야기도 많고.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검찰에서 수사 정보 빼가지고 그렇죠. 그러고는 그냥 저 5월 말에 예. 원래 저
싱가포르로 갔다가 예. 지금은 태국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쌍방울 임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대책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뭐 세월호 때 유병헌 씨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셈입니다. 예. 참 이제는 뭐 이원석 총장이 들어섰으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예. 단호하게 예. 조치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